VOUK 토요 초대석 진행자 김하연입니다. 토요 초대석 두 번째 시간, 한직면 선생님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군복무 시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군인들은 어느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나요? 여군들도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지요? 예, 일반적으로 북한군은 군복무 기간이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중학교 졸업을 17살에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군복무가 27가지 군복무를 진행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전문병으로 있었어요. 원래 724 중대라고 북한에 두런 중대가 있거든요. 그 두런 중대에서 라지오를 기본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1년에 두 번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 6월 달에 하기훈련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동기훈련 때는 전문병 훈련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운다든지, 비행기만 말하자면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오전부터 한 3강의 정도를 전문훈련을 하고요. 그러면 네 번째 강의 시간에 대렬, 체육, 그걸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무장강연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백리 행군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 여성 군인들하고 해서 여기서 누락되는 게 없어요. 여성 군인들도 똑같이 전문병 훈련도 참가하고, 이제 무장강연군 이런 속에서 훈련을 다 같이 진행하는데 대신 시간을 조금 더 줍니다. 그러니까 무장강연군 4km 무장강연군에서 자기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여성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훈련 같은 거라던가 좀 많이 강도가 셌던 훈련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제일 힘든 게 겨울에 나가서 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럴까요? 추우니까 무기가 이게 손에 다 붙습니다. 붙는데 대신 그 북한군은 장갑이라고 그러죠. 장갑을 이렇게 좀 다른 군대들처럼 좋은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굉장히 시리고요. 대련훈련이나 체육훈련을 진행하는데 이게 겨울에 나가서 처음에는 이게 옷을 다 벗고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12월 추운데 상의를 일체 다 벗고 하거든요. 맨살 바람에 나가서 아침에 40분 동안 달리기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게 40분에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40분 동안 바람 쐬서 힘드는데 그 옷도 벗고 하다가 김정일 때 들어와서 그 훈련 강도가 조금 낮아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20분으로 됐고 상의를 다 입도록 했어요. 그러면 북한군이 그렇게 한 13년제가 있을 때 13년제 군복무를 진행했는데 그때 북한군의 그 군기라 그럴게 그게 완전히 말씀 조락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14년 군복무제니까 다 30살 될 거 아니에요. 30살이니까 좀 와이프들이 다 있거든요. 주변에 멀리 와이프라고 그러나요? 쭉 다 있으니까 군기가 없죠.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명절이나 국경일에 국가 행사를 하잖아요. 예. 북한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명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은 정치적인 개념이 많으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날, 김정일이 태어난 날, 이렇게 김정은이 그러면 당 창건의 날, 그리고 국경지라는 게 공화국 수립의 날이거든요. 구구절. 네. 즉 일반적으로 매달의 명절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말하자면 국가가 진행하는 행사 외에 자발적인 행사나 이런 건 없어요. 북한에. 따로 설이라던가 추석이라던가 그런 날에 행사. 그런 건 그런 말은 전통적인 그런 명절과는 똑같이 있고요. 근데 참 헌소리 오는 게 마치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 명절이 달라지는 게 뭘 달라지나? 음력설, 양력설. 여기서 어디다 포인트를 두는 거가 참 변화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음력설을 세라고 했어요. 그전엔 양력을 세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념이 1월 1일 하면 노는 거로 되어 있는데 쉬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음력설 가서 쉬라 2월 달 가서 명절이 설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이 박혔던 고정관념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명절 같지 않거든요, 그게. 그럼 달력에 표시됐던 빨간 날이 파란 날로 바뀌지 뭐. 그게. 그게 바로 중국의 말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민속 명절 이것을 했다 하면 우린 북한 민족이니까 우린 야네하고 다르게 우리
뭐냐면 북한 뭐 명절로 생각일까 똑똑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네. 그리고 북한의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각종 네. 지역 축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빙어 축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문화 생활도 있고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은 정치에 많은 관념을 두기 때문에 문화 생활이 정치 생활이란 한 개의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축제는 순수한 문화 축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권이나 당이나 개별적 인간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행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축제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기는 이제 힘들어요. 북한 실정에서는 정치 행사 겸 뭐 문화 축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북한은. 막 TV 같은 데서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공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막 연주자들 네. 음악 공연에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치, 정치 행사죠. 행사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컨트롤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뭐좀 문화성에 몇 개, 외모성에 몇 개. 근데 그게 저녁 8시, 9시 그때 가락이거든요. 그럼 업무 생활하고 딱 하고서 저녁에 가락이면 서로마다 안 가갔다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문화생활 수준도 좀 낮고 그러니까 안 가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보다도 가락이면 안 가가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일 밑에 사람이 계속 그럴 때 가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빠지고.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예, 뭐랄까 무조건 가라고 군다랄까? 예, 필수 참여. 아니면 뭐 TV로 찍게 되면 그게 자석이 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야 돼 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내가 대학교 때는 오뎅면 가곡이라고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다고 그 대학생들 몽땅 다 갔어요. 뭐 젊은 또 안 돼요 거기서. 그게 그래서 말하자면 꼿꼿하게 이렇게. 강압적인 거라니까 좀 힘들다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말하자면 인민대중의 좀 뭐가 자발적인 문화생활로 되지 못하고 그게 정치 행사의 한 개 분야로 되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자기가 있는데 가락이면 가기 싫거든요. 심리가. 네, 그렇죠. 예. 그럼 영화나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연극 뮤지컬 공연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있는데 그게 좀 뭐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단연간에 북한에서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북한 TV를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감성적으로. 네. 한국 TV나 뭐 드라마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 공감대 형성이 조금 어려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많이 살면서 거기에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북한 영화가 더 많이 보게 돼요. 여기 와서. 정치는 빼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한번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베트남에서 대사관에 계셨을 때 주로 하셨던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마치고 퇴근 후의 생활이나 아니면은 가끔씩 휴가를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북한 외무성이라는 게 맞으면 국제사회 보편화된 뭐 외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편지가 틀리고요. 뭐 내부 안에서는 소기관 편지로 되어 있지 않고 1급 부원, 2급 부원 뭐 이런 형식으로 되면서 이제 대사관에 파견되면 대적 그 직무를 맡아요. 그럴 때 너 1등 소기관이다, 뭐 2등 소기관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철저히 안에서는 내부 생활이 그 뭐냐면 규범화되어 있고 규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 반 지나게 되면 뭐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면담이나 대활동 시에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철저히 통제와 감시속이 있다고 그럴까요? 무조건 단독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1등 소기관이면 3등 소기관이랑 같이 가서 무슨 군하라 무슨 뭐 말하자면 뭐 대조성이나 이런 데 가서 면담을 청하고 면담 기록부터 2명이서 참가해야 돼요. 혼자서 절대로 개별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그러면 베트남 내에서 뭐 문화생활이나 그런 것도 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문화생활 측면에서 기억이 나는 게 그 베트남이 음력수를 굉장히 많이 놀거든요. 한 주일 정도는 더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또 구구날이 명절날 아니니까 우리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 서로 틀리니까. 그때쯤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다 같이 뭐 낚시지를 간다든지 놀러 그때 대사관이 조직해서
대사관이 뭐 자금력이 기본이니까 자금을 누가 뭐 만들어서 놀러 가곤 하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베트남이 또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대사관에서 잘 가는 게 다낭, 그러니까 할롱베이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할롱베이가 더 많이 갑니다. 근데 지금학적으로 봤을 때 북한 대사관에서 할롱베이 가는 거리가 좀 짧아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1시간 조금 더 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북한 대사관에서. 네, 다낭은 진짜. 더 멀거든요. 다낭 쪽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쪽엔. 음. 북한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할롱베이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에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가면 배를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뭐 네. 2박 3일, 2박 3일. 근데 북한 대사관에서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친선협회나 주체사상 연구소조가 있어요. 베트남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돈을 내는 거죠. 뭐 1,000불이면 1,000불 내가지고 대사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뭐 할롱베이 가서 2박 3일 놀았어요. 놀 땐 좀 재미난 이야기라 그럴까? 서로마다 뭐 월급도 작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쓰거든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 돼서 이렇게 손님의 형식으로 이렇게 쭉 먹는데 술을 들여왔어요. 술을 위스키를 들여왔는데 서로마다 가져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가져온 사람이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거. 근데 그 베트남 사람한테 물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이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뱅글뱅글 돌아요. 이 사람 한 모금 먹고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눈치 빤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고 나한테 넘기고 난 한 모금 먹고 또 이쪽으로 넘기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서 이제 술이 다 바닥이 나는 그 순간에 간 사람이 또 내야지 뭐. 네. 굉장히 재밌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늦장 대응 때문에 탈북자들이 북송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그 베트남에서 북한의 3명이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 문의가 오더라고요.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뭐 여러 측면에서 물어보는 게 많아요. 김정은이가 이번에 왔다 간 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무슨 북송당하지 않았냐. 근데 제 사례를 들게 되면 베트남에는 그 한국 대사관이 그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대한민국 헌법에도 저 북한 주민은 국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화가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적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좀 기다려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나니까 그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또 중국으로 북송당하는 이런 그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제 사례 갈 때 저도 그 북한 대사관을 탈출하기 전에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다가 문의를 줬거든요. 근데 제 전화는 도청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뭐 업무 시간을 지났다 그러고 뭐 다음번에는 또 이야기하는 게 담당자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3번을 전화 걸고 단념을 했댔어요. 그러다가 움직였는데 이렇게 뭐랄까 베트남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게 적극적인 말하자면 이런 대응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뭐 정권이 어떤 정권이 서든지 관계없이 북한 사람이 구원을 요청했으면 그러니까 정치적 개념을 놔두고 인간적으로 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여러 에피소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